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세계가 보는 우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발 김치 예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르헨티나가 이제 그 남미 국가들이 특히 그 우리나라 K-팝을 비롯해서 한류가 많이 지금 퍼져 있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지구의 반대쪽이잖아요. 완전히 반대가 해당하는 것이 이제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의 이제 인포바에라고 하는 언론에서 그 김치 소개가 나왔어요. 물론 김치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외국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음식 소개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김치가 계속 나와요. 나오고 뭐 지금까지 김치 나오고 막걸리 나오고 불고기 나오고 막 다 나오는데 이번에 그 보도에서 나온 거는 특히 그 전 세계 지금 3분의 1 인구가 격리 중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별로 실감을 못 우리는 하고 있는데. 실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전 세계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훨씬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격리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몇 명 확진자가 이렇게 못 나오는 그게 아니고 전 국민이 밖으로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공장, 모든 회사 다 스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 그 다음에 식료품 가게 이런 데만 이제 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갇혀 있다 보면은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운동도 부족하고. 햇빛도 못 받고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어딘가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슬퍼지고 이럴 것 같아요. 특히 저 공황 장애가 있다든가 분들 같은 경우에 훨씬 힘들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이 뭐 큰 저택에 사시는 분들 그래도 괜찮아요. 밖에 정원 나오면 되고 하니까 괜찮은데 젊은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골방에 있다든가 고시원에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공간이 주는 그 갑갑함이. 그러니까 이제 공간 가지고도 제가 한번 방송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공간이 사실상 지금까지 그 부의 어떤 보면 상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부의 상징으로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일정한 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정말 빈부격차 거기서 확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격리를 하든 안 하든 똑같죠. 어차피 그런 분들은 집 밖으로 나오는 게 더 힘들고 집 안에서 특히 연예인들도 집 밖에 나오면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오히려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럴 때 좋은 음식이 뭐냐라고 하면서 김치를 소개한 거예요. 면역 체계에 좀 도움이 되는 음식들. 김치가 왜 좋으냐?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이야 우리가 다 아니까. 김치 좋은 건 다 알죠. 이걸 굳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 설명할 이유는 없는데 외국 사람들은 뭐 김치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보통은 그냥 매운 음식 이렇게 알기도 하고. 뭐 배추에다가 뭐 이렇게 양념되어 있는 거. 근데 이게 그 양념이 들어있다가 핵심이 아니고 발효 음식이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 김치를 갓 담은 김치보다 그러니까 싱싱한 것보다 약간 발효된 게 그게 좋아요. 많이 심으면 싫지만 어느 정도는 많이 신 것도 좋아요. 저는. 그러세요? 그럼요. 많이 신 거를 진짜 이렇게 볶은 김치 그런 거 막걸리 안주로 너무 좋잖아요. 좋죠. 네네네. 그거를 또 이렇게 김치전. 김치전. 이게 많이 익은 거. 그러면 뭐 김치전. 그렇죠. 거기다 막걸리가 최고죠. 끝나죠. 김치로 안 어울리는 음식 보셨나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스파게티 어울리죠. 스파게티도 괜찮죠. 스파게티 소스 볼로냐 소스 그거 볶을 때 김치 넣어서 같이 볶으면은 아주 맛있어요. 그건 안 해봤는데 괜찮네요. 저는 그 스파게티 먹을 때 많이 먹고 김치찜 그거야 뭐 고기를 넣든 생선을 넣든 김치가 그냥 감싸 안게 되면 고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치의 그 패러독스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김치 자체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김치 찬양을 하잖아. 네. 근데 밥을 먹는데 고기가 딱 나와. 그럼 오 이렇게 사람이 반응을 해요. 그렇죠. 근데 밥을 먹는데 김치가 딱 나와. 그럼 이 뭐야? 이거밖에 이런 이거 식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나와. 너무 우리에겐 기본이니까. 네. 예. 그리고 김치에다 밥 먹는다 그러면은 그냥 가장 소소하게 먹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냥 한국 사람이 김치만 있으면 됐지 뭐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한국 사람이 고기만 있으면 됐지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그냥 기본, 가장 소소한 그냥 네. 뭐랄까 평범한 혹은 그냥 뭐라 그럴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나열한 몇 가지 음식들만 보더라도 네. 김치가 포괄할 수 있는 그리고 어울릴 수 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이게 김치 패러독스인데 그럼 도대체 김치 정체가 뭐길래? 그래서 이번에 그 아르헨티나 보도에서도 그걸 보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김치의 생명은 그 자체는 그 안에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없어요. 그 안에 그냥 배추,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 네. 마늘, 뭐 그냥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른 음식에는 없나? 다 있죠. 다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더 영양분이 훌륭한 것들도 또 많잖아요. 그럼요. 뭐 단백질이 더 많은 음식들 많고 그렇다고 뭐 또 뭐가 있어요. 비타민이 또 풍부한 것들 다 있는데 김치는 뭘 꼭 특정 어떤 그 영양소를 이 인체의 몸에다가 투입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것. 거기에 김치의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아까도 우리가 면역력을 키운다 이런 얘기 네. 했었지만 김치는 그 자기 자신이 몸속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한다기보다 몸을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서 몸이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운다는 것은 몸이 키우는 것이지 김치가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그 몸의 그 질서를 바꿔놓는다는 것. 네. 그리고 반응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운다는 것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기계에다가 특정 어떤 무언가를 집어넣으면은 기계가 면역력이 커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다 뭐를 깐다던가 설치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어떤 그 자동차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특정 기능이 추가되고 특정 어떤 역할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자동차가 혹은 컴퓨터가 활기를 되찾고 막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계와 생명체의 차이라는 건데 예. 그 생명체의 필요한 그런 영양소에서의 우리 중요한 점이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뭐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들어간 그 몸체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활력 있게 혹은 면역력을 더 준다던가 바꿔놓는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음식으로서의 더 훌륭한 기능일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게 그렇죠. 이제 그런 그 기능이 아주 좋은 거 탁월한 게 바로 김치다. 김치라는 거죠. 말 되네요. 그러니까 뭐 혹자도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사나 과학자들이 면역력이라는 거는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 체계가 각자 있는데 네. 그 면역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면역력을 증강한다. 이건 또 말이 좀 어폐가 있다고 그런 표현들도 하시던데 균형을 이제 맞추는 그렇죠. 어찌됐든 김치라는 음식이 갖고 있는 매력이 바로 그런 데 있다.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잘 봤네. 잘 보죠.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계절에 이런 계절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사계절 그 계절 말고 네. 이 팬데믹 예. 이 상황에서 네. 자칫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 근데 평소보다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금 같은 시기의 면역력이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김치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김치가 과거에 네. 2014년이었던가 이제 예. 그때 미국의 헬스라고 하는 그 건강 매거진 잡지? 네. 거기서 그 세계 5대 건강 식품을 꼽았는데 예. 거기에도 김치가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들어갔냐면은 네. 그리스의 요거트, 그리고 요거트. 네. 그다음에 인도의 렌틸 콩. 네, 렌틸 콩. 네, 우리나라에서 렌틸 콩 혹은 렌즈 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렌틸이라는 것이 네. 이게 렌즈를 뜻해요. 그렇죠. 이렇게 납작하고 조그만한 네, 렌즈처럼 생겨서 그래서 불어에서도 렁띠라고 부르는데 렁띠가 렌즈예요. 우리 한국말로 편두라고도 하더라고요. 편두, 네, 그거. 납작한 콩 이런 뜻인가 보다. 그 다음에 인도 했죠. 그 다음에 일본의 두부. 두부. 두부는 워낙 우리도 많이 먹고 뭐
그래서 골다공증에 좋고 뭐 항암 능력이 있고 이제 등등 네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의 김치. 우리 김치. 예, 이제 김치, 유산균 뭐 네. 등등 이런. 그다음에 또 마지막 5번째가 이제 스페인의 올리브유. 올리브유. 네. 예. 이렇게 해서 예. 이 5가지가 세계에서 가장 그 건강한 음식. 어허. 독수리 오형제 넘버 5 예. 이제 이렇게 꼽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네. 김치는 다 포괄해요. 그냥 이렇게 어우르는 맞춰갑시다 어떤 그러면. 네. 그래서 맨 뒤에도 되고 맨 앞에도 되고 예. 뭐 중간에도 되고. 네네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가만 생각하다가 어. 그렇다면 이 세계에서 가장 그 건강한 네. 음식 5개를 가지고 네. 하나의 요리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요리를 이제 구상을 했거든요. 저거예요? 네, 제가 만든 요리인데 오, 한번 볼까요? 우와. 네, 올리브유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5가지가 다 있네요. 그렇죠. 가운데 우리 있는 게 렌틸콩이고 두부와 그릭 요거트에 그리고 밑에 깔려 있는 게 지금 김치고 그리고 올리브유를 조금씩 그렇죠. 얹으셨어요. 이 먹어볼까요? 먹어보죠. 네. 아니 뭐 이렇게 침이 생겨. 이거를 예, 드디어 먹방. 우리도 먹방으로 먹방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네, 먼저 뭐 먼저 드셔야죠. 드셔야죠. 먹을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 그럴까? 일단은 렌틸콩은 좀 더 얹겠습니다. 지금 좀 딥 해주셨는데 두부와 그릭 요거트와 요 김치를 좀 얹을게요. 얹어서 맞아 이렇게 하면 딱 그치. 좋아요. 어때요? 어울려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도 두부에다가 렌틸콩이 렌틸콩 올리고 좀 달콤하고 김치를 좀 더 올려서 김치 조금 더 많이 넣으세요. 이 정도. 그래서 저는 이 그릭 요거트가 들어갔을 때 이게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요거트가 우리가 흔히 그 아는 좀 달달한 그런 맛이 아니라 약간 그냥 좀 담백한 맛이어서 두부랑 괜찮네요. 어울리네. 그리고 김치가 다 잡아먹네. 약간의 느끼함은. 맛있네요. 맛있죠? 이거 직접. 그러니까 저 개발은 제가 한 거고 네. 지금 저 요리는 네. CP가 우리 개미 PD님이 밖에서 이제 해온 건데, 오. 그러니까 그 두부김치의 네. 그 원리가 처음에 이제 거기 바탕이 되고, 네. 그러니까는 그렇지 두부 김치잖아요. 그 김치를 네. 이제 볶아도 되는데, 네. 그 취향에 따라 이제 드시면 돼요. 그 볶을 때는 올리브유를 스페인 활용하는. 올리브유를 부어서 이렇게 괜찮네. 볶아서, 네. 혹은 이제 볶는 김치보다 그냥 생김치를 좋아하신다면은 김치 자체, 그다음에 두부를 썰어서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 렌틸 콩은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네. 물 붓고 네. 이렇게 삶으면 돼요. 네. 그럼 너무 쉽게 그냥 다 익어요. 어떤 가미를 좀 하신 거예요? 아니, 렌틸콩 자체가 좀 전혀. 달아요? 원래 저렇게 고소해요. 달한가? 예, 아. 우리 맛있네. 콩 이렇게 잘못하면 비린내 나잖아요. 네네. 저건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소금 넣고 삶고 하는, 저거는 그냥 삶아도 네. 그냥 사실 달달해. 저거만 삶아서 드셔도 네. 되게 고소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게 철분이 다른 콩의 2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드시기도 편하고 뭐 영양도 좋고. 네. 뭐 어쨌든 헬스 잡지에서 뽑은 거 한번 믿어보죠. 뭐. 그러니까 관건이 저 두부하고 그릭 요거트가 어울릴 것인가, 김치하고 어울릴 것인가였는데 워낙 김치의 맛이 싹 있어서 그런지 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래가지고 두부 위에다가 이제 그릭 요거트 네. 올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김치를 이거는 볶은 게 아니니까 거기다가 저 스페인 올리브유를 싹 이렇게 둘러서. 싹 이렇게 뿌리면은 색깔도 이쁘고 맛있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을 가지고 만든 요리잖아요. 네. 특히 요즘에 그 코로나를 네네. 이기기 위해서 예. 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음식이라고 네. 해서 제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네. 코로나를 물리친다. 그래서 퇴코 두부김치. 그래서 퇴코 두부김치를 앞으로
조만간 그 막걸리 네. 집에서 네, 네. 보게 될 겁니다. 오, 괜찮네요. 퇴치하자 코로나, 퇴코 두부김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르헨티나의 어떤 신문이라고 했어요? 인포바에. 인포바에라는 곳에서 김치를, 이 발효식품인 김치를 재조명한 그런 기사를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퇴코 두부김치, 예, 어떻게 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이게 이제 저는 앞으로 이걸 밀려고. 아, 좋습니다. 퇴코 두부김치. 근데 이제 김치가 그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김치가 메인이잖아요. 네네. 메인 이제. 근데 이게 김치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우리가 김치의 음식에서 역할 그리고 네. 우리 몸에서의 역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그 한국의 그 방역 정책 코로나를 맞아 어쨌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김치를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 아르헨티나 언론이. 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의 방역 정책하고 이제 많이 비슷해요. 김치하고요? 처음에 이 김치를 소개한 것이 그 아르헨티나 인포바에가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 가지고 면역력을 올리고 그 운동 부족하고 이런 이제 건강이 손상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소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전 세계의 지금 그 방역 모델로 표준 모델이 되고 있는 한국형 방역 모델 이것하고 이제 너무 교묘하게 맞자 떨어지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그럴까요? 역시 한국이 김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네. 그러냐면 사실 우리 한국의 방역 모델은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뿌리 깊은 신념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냥 고집스러운 신념,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고집스러운 신념인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19가 한국에서 막 퍼지고 있을 때 네. 정신 못 차리고 퍼지고 있을 때 그때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서 네. 그러면은 이게 자칫 외국에서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반대죠. 모든 정보를 다 공개를 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그 정부의 신뢰를 얻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신뢰를 주고 있다. 상호간에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면서 내가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네. 방역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신민, 백성이 아니고 네. 시민, 주체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주권 의식을 행사하는 그렇죠. 국민으로서.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정부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고집스러운 그 신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그 표현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점은 저는 아무리 칭찬을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독하게 고집스러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네. 이게 그 코로나가 막 퍼지고 있을 때 이거는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를 저 유심히 지켜봤을 때 그 네. 점을 굉장히 높이 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협조를 더 할 수 했죠. 있었던 것이고 네네. 이걸 서구 사회에서는 그 시민 의식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이걸 이걸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으로 순종주의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따라한다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우리는 따라한 게 아니었었어요. 따라한 건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교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예. 거긴 유교니까 뭐든지 유교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우리 솔직히 저도 고백하건데 서구의 그 정신 체계 시스템과 우리나라 유교 저는 그 서구 정신 체계 시스템을 더 많이 알아요. 저는 몰라. 그러니까 저는 예외일 수 있어요. 그쪽을 공부를 그쪽으로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의 경우도 유교적 어떤 그 사상이 얼마나 우리 안에 남아 있을지
저는 그 일반적인 상식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장유유서라든가 어떤 그 선배, 선후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잘 따지고 보면은 유교에서 나오는 그런 의식 말고 군국주의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훨씬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유교에서 선후배가 그렇게 뭐 이렇게 뭐 1년 단위로 혹은 뭐 기수 그런 거 그리 크지 않거든요. 네. 이건 오히려 이제 일제 시대 때부터 나온 군국주의 문화의 산물이죠. 음흠. 그래서 어쨌든 유교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아니다. 보고 네네. 그런 그 시민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왜냐하면은 그 다른 또 증명을 해볼 수 있는 게 유교적 순종주의라고 이제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시민들은 정부의 어떤 그 폭정이라든가 부패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질 못해요. 그렇죠. 항상 뒤집어 엎어버렸고, 그렇죠. 예, 항상 전복시켰고, 네. 그 멀게는 뭐 우리가 이제 저 4.19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깝게는 지난 촛불혁명까지 네. 유교적 순종주의를 갖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인은 우린데 왜 니들이 마음대로 설쳐? 그렇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민 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시민 의식을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세력으로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집권 세력들이 있었고 이 시민 의식을 그대로 저 국민 그러니까 이 국가의 주체로 네. 이렇게 그 인정을 하고 높이는 그런 저 집권 세력이 있었고 네.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 왔었는데 예. 현 집권 세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이 시민을 시민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시민으로. 네네네. 그리고 국민의 주체로 주인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에서도 주인으로서의 한마디로 말해서 CEO가 이 주주총회에다가 보고를 하듯이 네. 모든 걸 보고를 해야 되는 계속해서 거죠. 정보를 알려주고 그렇죠. 그 정보를 보고 방역의 객체로서만이 아니라 주체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렇죠. 판단을 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네. 오히려 더 어찌 보면은 정부는 그것에 또 힘을 얻어서 선순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향이 계속 되었고 그게 지금의 이 한국의 방역 정책이 코로나19 사태에도 굉장히 빛을 발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이게 이제 뭐 진단 키트가 많이 있어야 됐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인 그 판단이었고 네. 이런 것들도 역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예, 정부의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간혹가다 그래요. 우리 그 시민들 반응 중에서 시큰둥한 혹은 적대적인 저 사람들 보면은 그걸 의료 혹은 그 회사들이 했지 정부가 뭐 했냐. 정부가 그걸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 그럼요.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정책적인 판단이 빨리 하지 그러니까 않았으면 의료와 IT 기술만 가지고서는 지금 이런 대규모 방역이 네. 어찌 보면 그걸 또 이렇게 좀 재배치하고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없었으면 그거야말로 그럼요. 무용지물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형 방역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우리나라보다 베트남이나 대만이 훨씬 더 잘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한국형 방역 모델을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얼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냐 덜 죽었냐 이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진짜 한국보다 훨씬 더 사망자가 적은 나라도 많은데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방역 모델이라 하면은 이 국민을 대상으로 취급했던 거. 한마디로 말해서 감시하고 네. 어기면은 체벌하고 이런 것들 격리시키고 이게 이제 그냥 전통적인 모델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경제가 좀 망가지면 할 수 없다 참아야 되는 것이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고도 정상적인 사회를 돌리면서도 방역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이번에 보여줬던 거 이게 새로운 모델이라는 것이죠. 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을 주체로 객체로 말고 주체로 판단을 하는 그런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네. 바로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김치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발효된 김치가 생명체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면역 체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도와준 역할처럼 예. 무슨 정부 영웅이 등장해가지고 무슨 뭐 그 이 방역을 해결하고 뭐 국민들을 뭐 살리고 세계를 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김치 같은 역할, 그게 이제 한국형 방역 모델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서 네. 참 공교롭게 김치가 외국 언론에서 찬양이 되고 있는 마당에 네. 이 김치하고 우리 방역 모델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 아. 역시 한국은 김치의 나라다.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정말 못 못 살아 헤이 이런 노래도 있는데 자 오늘 아르헨티나가 우리의 김치를 높이 평가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아까 뭐라 퇴코 두부김치? 퇴코 두부김치. 네, 퇴코 두부김치 한번 집에서 만들어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